창업자들을 위해 오늘도 시발세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발세기 찾아주신 두 대표님이 계십니다. 아폴로니아 케어의 서연진 대표님, 에스돔의 김인재 대표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시발세기라는 저희 채널 자체가 쌍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스럽기도 해서 저희들이 섭외 요청을, 대표님들의 섭외 요청을 드리게 되면 잘 출연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표님은 먼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나 출연하겠어!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굳이 이 채널에 출연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채널에 나오려고 하셨습니까? 왜 나오려고 하셨죠? 김인재 대표님. 네,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렸고 우리 서현진 대표님은요? 저는 조금 더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굳이 알리고 싶어서요? 굳이 뭐 구독자가 많지도 않은데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아폴로니아 케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아폴로니아 참 말을 하기도 길기도 하고 아폴로니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폴로니아라는 거는 잇몸 여신입니다. 치과 여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폴로니아 케어.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네. 치과 여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과연 어떤 회사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서현진 대표님께서 치과 여신이다 라고 하면은 아폴로니아 케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돔의 우리 김인재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회사입니까? 에스돔은? 네, 저는 이제 치과 의료기 쪽 포함해서 의료기까지 해서 한 28년째 의료기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제품들을 개발했지만 어느 우연한 계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감염 관련된 제품을 보다가 너무나 제품 자체가 조악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쓰면서 감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그 스케일링을 할 때 스케일링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을 고민을 하다가 이 제품을 한 1년여 개발을 하고 만들게 됐죠. 에스돔은 이런 회사명보다는 브랜드명이죠. 네, 맞습니다. 예, 회사명은 메디소닉이라고 제가 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메디소닉도 회사명이 조금 어려워요. 네. 회사명이. 영어라서 그래. 예, 어려워. 에스돔으로 바꿀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대표님을 왜 모셨느냐? 이 두 대표님이 과연 어떤 관계냐? 먼저 서인진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도대체 아폴로니아 케어와 에스돔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일단 실과 바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실과 바늘. 네. 네네네. 톰과 제리. 톰과 제리, 실과 바늘. 점점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네. 도대체 뭐야? 실과 바늘 도대체 뭔데? 실과 바늘이. 톰과 제리 서로 싸우는 앙숙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제품을 에스돔에서 제품을 만들고 네. 그 제품을 판매나 홍보 전략을 세워서 해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폴로니아 케어의 역할이 네.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제품을 기획을 했고 어떤 제품을 그러면은 메디소닉에서 만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에스돔이라고 네네. 이거는 감염을 예방하는 기구예요. 네네. 치과에 저는 제 소개를 잠시 못했네요. 저는 치과 위생사입니다. 치과에서 네네네. 근무를 오랫동안 했고 이번 4월 말까지 이제 진료를 했는데 이거 뭔지 보이시나요?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줄이 이제 달리면 표시가 나는데 치과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보이시나요? 네. 스케일링 기구입니다. 스케일러입니다. 이런 뾰족한 팁 부분은 이렇게 풀어서 네네. 이렇게 소독이 가능한데 네. 이렇게 핸들은 이게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소독을 하게 되면 파손의 우려가 있어요. 아. 그래서 치과에서는 이 소독을 잘 하시는 데도 있지만 네네. 잘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일회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아. 베스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조금 약간 뭐로 보이시나요? 예, 이거 콘돔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쓰던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혼자만의 쓰는 거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네. 콘돔은 구멍이 아까 전에 두 분이 나면 안 된다 하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구멍이 나 있어서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딱 끼우면 이렇게 입혀서요. 이렇게. 그래서 입술 닿는 이 부위가 이제 나 혼자만 닿게끔 만들어져 있는 감염 예방 기구를 이제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콘돔도 감염 예방이 되는 맞죠, 맞죠.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스케일링 기계에 씌우는 그런 콘돔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에스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에스돔, 콘돔, 예. 너무 갖고 노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채널이 워낙 쌍스러워가지고요. 예, 한번 그렇군요.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지금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 이 제품도 있어요. 일으키기 치약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걸 제품으로 만들려고 개발을 한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제가 이제 2020년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가 보니까 몸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실 잇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아마 암 환자분들이나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은 잇몸이 대부분 다 상태가 안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가 그때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제가 쓰려고 개발을 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치과 쪽 제품 개발을 많이 했고 치약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데 제가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치약들이나 이런 걸 테스트 해봤는데 잇몸에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잇몸에 좋다라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봐도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직접 이걸 한번 구성을 해보자. 네.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찾으면서 제가 제 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주변인 분이 너 잇몸이 되게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본인도 잇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네네. 그럼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해서 만들어주고 했더니 한 2주 있다 와가지고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또 딴 사람이 또 만들어 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들어 달라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물건을 사서 쓰고 싶다. 네네. 왜냐면 제가 안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겠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제품화를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나 봐요. 일반적인 치약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면 통상 우리나라에서 치약이 이름은 치약이지만 네. 약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세제 수준 네, 그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고 아마 대부분 분들한테 치약이 내 잇몸이라든가 이거를 낫게 해주는 어떤 약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아마 물어보면 네. 그렇게 별로 기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신 분들은 낫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설마 치약을 쓴다고 해서 나아지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제가 고치려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이제 팔라고 애초에 구상을 했다면 단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 단가를.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을 텐데 제가 쓰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거 넣고 저거 넣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사실은 더 좋게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라는 게 있어서 예. 사실은 제가 처음 만든 치약, 그 다음에 더 좋게 만들려는 치약보다는 약간은 아쉽게 약간은 식약처의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약간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잇몸이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일종의 잇몸 일으키기 이 치약 제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잇몸 질환 아니면 본인의 구강 예방, 뭐 구강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하게 제가 답을 못 얻어가지고요. 이 치약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치약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보고 네네.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네. 그냥 예를 들면 그 치아 치태를 제거한다거나 이제 뭐 치아 미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에다가 어떤 향을 넣는다라는 수준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집에서 그냥 일반인들도 어떤 배합 만들 수 과정을 있죠. 거쳐서 네네네. 만들 수가 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뭐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식약처의 기준이 좀 까다롭나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기보다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처음 치약에 대해서 그 규정을 만든 게 1960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벌써 60년, 5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은 여전히 1960년대 우리 그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쓸 수밖에도 없고 굳이 그걸 안 쓰고 싶은데 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치약을 과연 못 만들까요? 우리나라 굴지에 LG, 아모레, 그 다음에 애경이 3대 치약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화장품을 만듭니까? 그렇겠죠. 예. 화장품을 대단하게 만드는데 치약을 왜 못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안 만드는 건가요? 못 만드는 거? 저는 안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예. 모든 제품은 셀프 케어 제품의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해보고 사업을 하지만 소비자의 어떤 인식, 그 소비자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70% 수준 정도로만 제품을 만듭니다. 소비자가 더 높은 품질 아니면 내가 안 써 라고 하더라도 한 70-80% 수준을 만드는데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도 굳이 제조사들이 더 좋은 걸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똑똑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소비자가 똑똑하면 네. 더 좋은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뭐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좋은 제품을 쓰실 수 있어요.